제가 ABZ 팀을 검토하기 시작할 때 MAU가 400만 명 정도를 막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할 때였어요. 웹 기반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을 하는 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트래픽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포크를 쓰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계정들을 많이 들어가 봤고 팔로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용을 하느냐를 많이 봤는데, 인스타그램에 종속되어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플루언서 기반의 시장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포크가 이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팔로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저는 인플루언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ABZ의 최아림이라고 합니다. ABZ는 우리가 26개의 알파벳이 있지만 A, B, Z 단 3개의 알파벳만 알면 된다는 뜻입니다. A는 현재 우리 모습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Z는 우리 목표를 아는 것.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다음 행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실제로 액션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BZ는 인포크 링크랑 인포크 스토어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포크 링크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SNS에서 여러 링크를 간편하게 걸 수 있는 멀티링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인포크 스토어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좀 더 쉽게 물건을 파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포크 링크라는 서비스입니다. 인포크 링크는 현재 6만 5천 명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 월간 650만 명 정도 되는 방문자 수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포크 스토어는 실제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2천 명 정도 가입해 있는 서비스이고요. 현재 월 17억 원 정도 되는 거래액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단독으로 회사를 창업을 한 경우는 아니고 친구 4명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별다른 창업 경험 같은 건 없었고, 이제 마크 주커버크나 결국 여러 창업팀들 커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공동 창업한 케이스입니다. 학생 창업으로. 저희는 무슨 시장을 혁신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던 건 아니고, 대학생답게 월세방을 우리 돈으로 실제로 낼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결국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네이버 폼, 커머스에 좀 더 최적화된 네이버 폼 같은 거를 제공을 해드렸다 보니까 결국 더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했었고,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책임감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가치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아이디어는 저희 공동 창업자인 황한식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멋있는 이제 형을 보고 그 물건을 구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문을 넣을 때 댓글로 주문을 넣어야 되고, 주문 완료됐는지를 입금 확인 문자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다시 그 인플루언서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생각하면 저희는 인포크 스토어라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했었는데요. 인포크 스토어를 제공했을 당시에 굉장히 여러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페24도 있었고요. 그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플랫폼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마케팅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었고, 다른 인플루언서의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 가지고 진짜로 매일매일 100명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한테 계속해서 다른 문구로 DM을 보내가지고 한 분 한 분씩 모셔온 케이스입니다. 약간 맨땅에 헤딩을 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창업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모두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첫 번째 판매자가 그때 당시에 계약이 성사돼서 서비스를 이제 런칭하고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첫 번째 인플루언서 분이 굉장히 많은 매출과 트래픽을 저희에게 발생을 시켜가지고 준비되지 않았던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던 저희 서버가 한번 다운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다음날 봐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트래픽이다, 결국 이거를 못한다고 말을 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몰래 가서 이제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하고 이거 지금 어쨌든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친구들 설득해가지고 밤새 가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결국 서비스도 다시 올려놓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그냥 저희가 이제 월세 프로젝트, 월 50만 원 연금으로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들은
인플루언서들한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느끼게 됐었던 순간이고요. 그 인플루언서들도 본인들을 구매자를 위해서 결국 가치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그 도움을 실제로 잘 주기 위해선 우리에게 많은 책임감과 실제로 많은 인풋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계기였습니다. 인포크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첫 번째 2만 명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들이 가입을 한 순간 제가 되게 깨달았었던 거는 Code Win Arguments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인가, 인포크 링크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는 사실 논쟁을 한 게 한 2달 정도 되는데 실제로 만드는 기간이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안에 만들고 저희가 서비스적인 결국 큰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의 인플루언서를 모은 것을 보고 결국 계속해서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1년차 해가 됐습니다. 19년도일 거예요. 19년도가 서비스는 성장을 하고 있고 지표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표는 왜 늘어나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방향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할 때도 있었고요. 목표를 명확하게 갖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런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 목표를 그래도 계속해서 명확히 해야지 그 다음 우리 다음 스텝 B를 알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히 제대로 알고 있자, 알고 행동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장은 결국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했고 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광고주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주체가 하나의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시장을 헤게머니는 저는 인플루언서 쪽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은 굉장히 광고주에 치중해서 광고주들을 최적화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플루언서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의사결정은 인플루언서가 하게 되고 인플루언서분들이 가장 편한 플로우를 알고 있어야지 결국 더 좋은 서비스를 토대로 팔로워들이나 구독자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링킨 바이오 서비스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결국 해외에서 링킨 바이오 서비스라고 하는데 링킨 바이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들이 주는 경쟁력이 굉장히 많아요. 링크 서비스 안에 뭐 앱스토어를 형성해가지고 파트너들이 같이 성장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말고 동영상 기반의 링크를 전달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그래도 계속 집중을 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동영상 수단, 앱스토어 이런 수단이 아니라 결국 이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문제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 인플루언서들이 더 쉽게끔 우리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재밌는 수치가 인플루언서 분들이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하는 시간이 7시가 되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도 엄연하게 7시에 퇴근하는 직종이다, 직장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수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재밌는 숫자인데 결국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입해와서 물건을 파는 형태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브랜드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형태로도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태가 현재 저희 기준으로 내부 트래픽 기준으로 60% 이상 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 뜻은 결국 실제로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와가지고 물건을 파는 형태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브랜드와 협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게 되는 형태, 그래서 더 좋은 컨텐츠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숫자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 시장에 대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올드 미디어, 예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채널들이 있고 그 채널들을 프로그램이 만들게 되는 형태였으면 현재 뉴미디어로 넘어오면서 SNS가 존재하고 그 SNS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자들은 인플루언서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컨텐츠 생산자들과 플랫폼 간의 연결고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광고주가 들어와도 인플루언서들한테 수익 모델이 생기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결국 이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큰 매출을 내게 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결국 광고주와 실제로 직접 매칭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명확한 수익 채널이 생기고 이 수익 채널을 바탕으로 더 좋은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14명 정도 되는 소수정예 팀으로 MAU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명 중에서 8명 정도 되시는 분은 프로덕트 팀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구성 인원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이버 계열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디자이너분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4명 정도 되는 소수정예 인원으로 꽤 큰 트래픽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인원들과 결국 우리 팀원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이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의 철학, 결국 ABZ, 현재를 정확히 명확하게 알고 있고 다음 목표를 알고 있으면 다음 액션까지 성장 기반에서 액션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모셔오고 싶습니다. 저희는 항상 채용은 늘 하고 있고요. 역시 첫 번째는 백엔드 개발자 직군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인포크 링크의 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버단에서 굉장히 여러 세분화된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재 백엔드 개발자 한 분을 모시고 있고요. 디자이너 한 분과 이제 저희의 문화를 책임져 주실 HR 담당자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